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과묵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헛소리에서 결혼 파토날까봐 온 가족이 합심해서 시어머니 입 열지 말라고 입단속 시켰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노인네가 입만 열면 헛소리를 그렇게 해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기 결혼 아닌가 싶어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별의별 헛소리를 하셔도 남편이 중간에서 차단해버리니까 제 귀에 안 들어와서 몰랐는데 직접 듣고 보니 정말 매너 없고 상스럽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시어머니 머릿속이 남아선호 사상과 남존여비로 가득가득 차 있는 조선시대 사람이라는 걸 시누이한테 들었네요. 오며 가며 짧게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잔소리하시는 건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제 멘탈에 데미지를 입히기 시작하신 건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부터였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는데 도착해서 입국 심사하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외국 갔는데 도착 시간이 지나서도 연락이 안 오니 친정엄마가 먼저 전화를 주셔서 엄마랑 잠깐 통화하고 시댁에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며 친정에 전화드렸냐길래 그렇다고 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기본적인 개념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걸까 생각했어요. 그때서부터 시어머가 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출가회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냐.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어찌 친정에 먼저 연락을 드리냐. 당연히 시댁에 먼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성차별과 시댁에 대한 시어머니의 철학을 30분 동안 들었습니다. 그때는 귀찮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어서 죄송한 게 없지만 그냥 죄송해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정말 성의 없이 옛날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고 하네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지저분한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추석에 시댁에서 밥 먹고 친정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신랑에게 굳이 반주를 권하시더라고요. 거의 반 강제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친정으로 가자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네 신랑 지금 술 먹었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냐며 자고 가라고 하셨죠. 정말로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가? 제가 당연히 면허가 없는 줄 아셨나 봐요. 제가 운전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면 남편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명절 당일에 친정 갔다며 출가회인에 대한 시어머니의 의견을 또 다시 들으며 30분 동안 고막을 고문당해야 했습니다. 신랑에게는 늘 얘기합니다. 어머니 좀 어떻게 막아보라고요. 그럴 때마다 신랑은 늘 같은 대답이죠. 옛날 사람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별은 아직 나오기 전이었는데 성별 상관없으니까 제발 건강하게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 시어머니 발작하시더군요. 저보고 네가 뭔데 남의 집 귀한 손자 성별이 왜 상관없냐면서요. 아니 남의 집이라뇨? 제가 10달 제배 아파서 낳는 아이인데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냐고 저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또 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예시를 드는데 두개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의심되더라고요. 저보고 사회생활 왜 하냐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그럼 시집은 왜 왔냐고 가치 있는 아들을 낳아야 할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치요? 생명이 다 똑같이 소중하지 어떤 생명이 더 낫고 안 낫고 가치를 어떻게 비교하냐며 따졌더니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가치가 있는 거라며 저보고 아직 멀었다고 하시네요. 시집 와서 손자 낳고 대를 이어야 그게 가치 있는 삶이지. 그러라고 거금 들여서 집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 아들 딸 상관없다는 소리나 하고 임신만 안 했으면 혼났다고 하네요. 저 시집 올 때 1억에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해주셨어요. 물론 거금 맞죠. 근데 저희 집에서 전세에 보태라고 8천, 제가 혼수랑 인테리어 하느라 5천 들고 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더 많이 해간 거죠. 물론 1억을 받았기에 대출 없이 전세 짓고 했지만 그 돈 안 받았어도 전세 대출 땡기면 얼마든지 집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돈을 안 받고 저런 개소리할 명분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참 후회되네요. 옆에 있던 시누이도 엄마는 제발 입 좀 열지 말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서 시누이 등짝을 후려갈기더라고요.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면서요. 모든 걸 해줬는데 아들 낳으라니까 딸아들 상관없다는 소리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손자 못 보게 생겼는데 왜 사과하냐고요.
저런 무식하고 멍청한 논리에 진심인 시어머니를 보니 참 암담했습니다. 뱃속의 아이한테도 제 멘탈에도 해로울 것 같아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화가 나서 니네 엄마 왜 저러냐고 어떻게 좀 해보라니까. 하루 이틀이냐며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며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식이었죠. 내가 너 사랑해서 결혼했지. 니네 집에 손주 생산하러 시집간 거냐고 한 번을 내 편에서 말을 안 해주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미안하니까 그만하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에게 차 세우라고 소리 지르고 내려서 택시 잡아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울면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하소연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듣자마자 이 노인네 가만 안 둔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전화를 시아버지께서 받으시더라고요. 아빠는 시아버지에게 내 딸이 뭐가 못나서 그 집에서 애 낳는 기계 취급받아야 하냐며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뭐 하는지 시아버지가 대신 수화기 너머로 연신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친정에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신랑이 찾아와도 무시하고 문도 안 열어줬는데 그래도 신랑이 미안하다며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부모님도 임산부 딸 챙기시느라 피곤하시기도 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흘러 제 뱃속의 아이는 성별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이었죠. 근데 이걸 시부모가 알고 좋아할 걸 생각하니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투만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 계속해서 뱃속의 아이 성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놓고 안 알려드릴 거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저것 딸 임신해가지고 말 못한다고 바보천치라고 아들 하나 갖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딸을 임신하냐고 제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비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아들이라고 근데 안 보여드릴 거니까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내 활동 반경 안에서 시어머니 보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혼할 거라고요. 신라도 이혼은 무서웠는지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이혼남 돼서 인생 조지는 꼴 보고 싶으면 찾아오라고요. 역시나 아들 얘기라 그런지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과 저 둘 다 건강한 상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리원으로 찾아올까봐 조리원 이름도 친정부모님께만 알려주고 남편한테도 안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리원으로 찾아오시려고 남편을 쪼아댔지만 남편도 모르는 조리원 이름을 알려줄 순 없었죠. 그렇게 아들이 가지고 싶으면 본인이 하나 더 낳던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한테 그리 집착하는지 그리고 조리원 나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평일 낮 시간 남편이 출근한 시간을 틈타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들어왔다가는 못 쫓아낼 것 같아서 아예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계속 문 두들기면서 내 새끼 보여달라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 새끼는 지금 출근했으니까 이따가 퇴근 시간에 오라고요. 정말 지독하신 분이 어디서 기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또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들기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 지금 우리 집 현관 앞에 와 계신데 시어머니 마주하는 순간 이혼이니까 알아서 시어머니 귀가시키라고요. 집에 온 남편은 억지로 시어머니 끌고 내려가서 차에 태워 귀가시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그동안 미안했다며 제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상처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영원히 안 보여드릴 거예요. 도대체 손자가 뭐라고 저렇게 집착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